사람이 사는 곳 근처라면 어디든 눈에 띄는 이 녀석들. 바로 길고양이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생을 마감하는 녀석들의 운명은 때론 서글프고 때론 가혹하기만 한데 교통사고, 먹이 부족, 그다음에 뭐 질병, 상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수명은 10년도 훌쩍 넘지만 길에서의 삶은 그보다 훨씬 짧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토록 고달프게 만드는 걸까? 길고양이와의 공존법을 살펴본다. 아직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 부지런히 도심 골목을 누비는 한 남자가 있다. 조간신문 배달을 위해 동네 곳곳을 다니는 김하연 씨.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다. 그가 골목을 지날 때마다 길고양이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김하연 씨는 신문 배달로 바쁜 와중에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앉는다. 길고양이들의 먹이를 챙기기 위해서다. 매일 새벽 길고양이들의 사료와 깨끗한 물을 챙기는 일은 이제 그의 일과가 됐다. 신문 배달하는 게 제 주업이니까 신문 배달하고 일하는 중간에 아이들 밥자리 몇 개 밥 주고 이제 뭐 사진도 찍고 합니다. 길고양이 사진가로도 유명한 그는 벌써 13년째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람만 보면 일단 피하고 본다는 길고양이들이지만 김하연 씨 앞에선 의외의 모습을 보인다.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먹이를 먹는 고양이들.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길고양이들은 먹이를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고 눈치를 살핀다. 고양이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많이 겪은 탓이라고 하는데 뭐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나와서 뭐 싸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애들 밥 주는 그릇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릇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코지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좀 안 좋은 일을 하긴 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물을 부어놓는다든가 아니면 고춧가루를 탄다든가. 그러니까 그거는 고양이한테 밥을 못 먹게 한다기 하기보다는 고양이 밥 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싫다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경고하는 거죠. 근데 예전보다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나와서 싸우고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든 대신에 그렇게 어떤 자기 뭔가 행동을 해서 저희한테 어필하는 경우가 좀 더 빈도가 높아졌죠. 김하연 씨는 이런 길고양이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사진기에 담는다. 자동차 아래 옹기종기 모여서 주변을 경계하는 길고양이들의 표정이 찍혔다. 제법 친해진 녀석은 사생활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기도 한다. 길고양이들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 표정을 알리기 위해 김하연 씨가 길고양이 사진을 찍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가 주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모습은 아이들의 눈빛이에요. 두렵고 뭐 경계심에 가득 차 있는 아이들. 특히 아까 새끼들을 보면 1살이 채 안 되는 아이들인데도 벌써 눈빛은 삶에 찌든 모습이 보이거든요.
사계절을 다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눈빛이라면 저 아이들이 저 골목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그 눈빛이 다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눈빛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래도 괜찮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김하연 씨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길고양이들과 꾸준히 눈을 맞췄기 때문이다. 야생에서 태어난 녀석들은 좀처럼 사람에게 곁을 내주지 않는다. 하지만 길동이라는 친근한 이름이 붙은 이 녀석은 김하연 씨와 오랜 세월 인연을 맺어왔다고 한다. 저랑 만난 지가 한 7년 됐죠. 이름이 왜 길동이냐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 해서 이름이 그러니까 홍길동에서 홍자를 빼고 길동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길동이도 그렇지만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의 이렇게 생활이나 이렇게 삶은 좀 어때요? 비참하고 참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긴 하는데 그 밥을 먹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밥 정도 주는 것조차 용인되지 않는 사회이다 보니까 평균 수명 2, 3년이라고 하는 그 자기 수명도 못 살고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비단 밥 못 먹는 것뿐만 아니고 로드킬, 그리고 뭐 아파서, 그것도 모자라서 학대까지 진짜 연이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아무 그리 이상하지 않는 게 바로 길고양이 삶이에요. 이른 아침, 인적이 드문 골목길은 길고양이들의 천국이다. 하지만 김하연 씨처럼 길고양이들과 마주보고 눈인사를 나누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사람만 보면 도망가기 바빴던 길고양이들. 대체 무엇이 이 온순한 길고양이들을 거리의 천덕꾸러기로 만들어버렸을까? 고양이는 생태계에서 가장,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예요. 그런데 고양이만큼 쉽게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고양이의 천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죠. 그래서 고양이를 살리는 길은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꾸고 사람들이 고양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가가 고양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린 때때로 공원이나 뒷산 산책로에서 한가롭게 몸을 긁고 있는 길고양이들을 만나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점점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늘고 있다고도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점점 줄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서울시 길고양이 서식 현황 조사를 살펴보면 2013년에 25만 마리, 2015년에 20만 마리, 그리고 2017년에 13만 9천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고양이가 집을 나오거나 혹은 버려지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자연 상태 속에서 고양이가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평균적으로 번식하는 횟수, 그다음에 그 번식된 길고양이들의 그 새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수명, 그런 거를 계산했을 때는 길고양이들은 거의 평균적으로 숫자가 조절되는 거지, 그건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야생 상태에 있는 동물들은 자연적으로 번식하고 도태되고 그래서 그 숫자가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건데, 요즘에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밥을 주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낮에도 고양이가 좀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경계심이 좀 덜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많이 보일 뿐이지 고양이의 숫자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거나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죠. 서울시 중구에 있는 한 구호동물 입양센터. 이곳에선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고양이들을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다. 네, 여기는 묘사고요. 저희는 총 지금 9마리가 입소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산 이제 고양이 호더분한테서 구조가 돼서 저희 센터로 입소한 아이들이에요. 애니멀 호더는 동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애니멀 호더로부터 구조된 고양이들은 장기간의 방치로 인해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녀석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물이나 사료 등 먹거리에 대한 청결 관리가 필수다.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사람에게 한번 길들여진 고양이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의 문을 연다. 길고양이 중에서도 유독 사람을 따르는 녀석들은 한번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활발해 보이는 이 녀석은 처음 구호센터에 입소할 때에 비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이제 피부병, 기본적으로 피부병도 있었고 구내염도 굉장히 상당히 심해서 잇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제 낯선 사람이 오면 이제 너무 위축되고 겁을 먹어서 화장실이라든지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먹고 토하거나 이런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애들이 그렇게 어쨌든 구조되어 오면 좀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오게 되는군요. 네, 많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도 많이 상태가 안 좋고 심리적으로도 애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거나 공격적으로 변해 있는 상태에서 입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 중에는 사람에게 버려져서 길고양이가 된 녀석도 있고 혹은 집에서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녀석도 있다. 여전히 경계 가득한 눈빛들. 녀석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저렇게 굳게 닫아버린 걸까? 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개보다는 훨씬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보다 고양이가 그 트랩 덫만 이용한다면 훨씬 더 포획하기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길고양이는 또 새끼들을 낳기 때문에 새끼를 잡는 일은 너무나 수월하죠. 그래서 그런 아주 끔찍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혐오 범죄는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슈다. 새끼 고양이에게 매질을 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일부러 붙인 불 때문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고양이도 있다. 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혐오와 학대로 이어져 사회를 분노케 했다. 2017년 동물구호단체에 접수된 동물 관련 제보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30건의 제보 중에서 동물 학대 제보가 763건으로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제보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동물 관련 민원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4년 동안 총 54,402건의 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중 26,328건, 즉 절반 이상이 길고양이에 관한 문제였다. 길고양이가 도심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길고양이 민원 순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고양이 울음소리다. 특히 발전기를 맞은 암컷은 매우 큰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어린 나이의 울음소리와도 비슷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역시 길고양이 민원 중에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 위생 문제다. 도심에서 먹이를 구하기 힘든 길고양이들은 냄새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서울시 관악구는 자주 접수되는 길고양이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있다. 바로 길고양이 급식소다. 길고양이 보호협회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관리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동네 곳곳에 길고양이 먹이터가 마련된다면 현재 꾸준히 제기되는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깨끗한 물을 채워주는 일, 눅눅한 사료를 갈아주는 일, 이 소소한 일들이 결국 길고양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다. 길고양이들 자체가 영역동물이에요. 우리 지역에 늘 같이 살아왔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안정적인 밥자리가 유지됨으로써 제일 주민들이 많이들 또 불편해하고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쓰레기 봉투 뜯는 문제 일단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밥자리 위주로 아이들이 군집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밥자리가 유지됐을 때 군집이 형성되고 그 군집에 형성된 아이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중성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밥자리 위주로 아이들이 형성됐을 때 그 군집이 형성됐을 때 포획하기도 훨씬 용이하고 그렇게 군집 단위로 또 포획을 해서 수술을 시켜야지만 개체수 조절의 효과가 훨씬 더 있어요. 이곳엔 항상 서너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언제든 와서 먹을 수 있는 사료가 마련돼 있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운영되는 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또 급식소 모양 자체도 길고양이를 배려해서 특수 제작했다고 하는데 되게 특이한 게 급식대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띄어져 있냐면요. 여름철이나 이럴 때 개미라든지 민달팽이나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꼬이거든요. 밥그릇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급식대를 여기 바닥면에서 이렇게 띄워 놓은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구청에서 주민 참여 사업 그 공모를 했을 때 급식소를 저희가 제안서를 내서 그게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 급식소 예산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급식소예요. 작년에 21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장소 관악구청이랑 그다음에 서울대 캠퍼스랑 그다음에 관악구 내 주민센터, 구립공원, 그다음에 구립 그 복지관, 경로당 이런 곳들 위주로 해서 지금 21군데 이 급식소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주민들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환영한 건 아니다. 초기엔 거세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설치된 급식소가 점점 늘어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더 이상 길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지 않게 되자 음식물 악취가 사라졌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 결실을 맺게 되자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주는 지역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에선 급식소 말고도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또 다른 활동들이 진행 중이다. 통덫을 이용해 길고양이를 포획하려고 한다. 목적은 바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다. 이 활동을 길고양이 포획과 중성화 그리고 방생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첫 자를 따서 TNR이라고도 부른다. TNR은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방사하고 돌보는 게 TNR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통덫에 길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도록 통덫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통덫을 준비한 뒤 그 안에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넣는다. 미끼는 닭가슴살과 생선같이
냄새가 강한 종류가 주를 이룬다. 네, 이렇게 통덧이 설치돼 있으면 아이가 이렇게 먹이를 이제 냄새를 맡고 들어가서 여기가 발판이 여기랑 연결이 돼서 지금 떠 있어요. 근데 여기를 탁 잡는 순간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게 유인하기 위한 지금 음식을 놓을 거예요. 작은 애들은 저거 안 밟고도 먹고 갈 때도 있어요. 통덧 깊숙한 곳에 미끼를 넣고 나면 길고양이들을 포획할 준비가 끝난다. 이렇게 완성된 통덧을 길고양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야 한다. TNR은 길고양이 번식 주기를 무력화시키고 고양이들의 삶을 개선하며 과도한 번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제도다. 통덫의 설치 장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장비 상태를 점검한다. 너무 작아요? 뭐? 이곳의 길고양이가 유독 번성하는 이유는 동네 어르신들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 덕분이라고 하는데, 이 골목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는데 할머니들이 고양이들을 이뻐하셔서 이쪽 저쪽 안쪽으로 길고양이 사료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트랩을 설치하고 있어요. 길고양이 협회 회원들은 동네 골목골목마다 통덫을 설치했다. 4월과 5월 2달 동안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3일씩 진행되는 TNR 데이 행사는 잠깐 녀석들을 불편하게 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길고양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다. 미끼 냄새를 맡은 길고양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먹이의 유혹을 떨치기 힘든 모양이다. 과연 경계심 많은 녀석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통덫 속으로 들어갈까? 길고양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자들이 몰려왔다. 아, 잡혔다. 일단 포획이 되면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TNR의 원칙이다. 이게 서울시 TNR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포획하고 방사할 때 이런 용지를 써서 통덫에 부착을 하고 주소지 판이 있는 데서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과정 절차이거든요. 정해져 있는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덫에 걸린 길고양이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고양이의 현재 상태는 괜찮은 걸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는지 아직도 어리둥절한 모습인데, 낯선 통덫 안에서 경계심이 가득하다. 육안으로 봤을 때 아이 상태는 어떤가요? 예. 이렇게 건강이 많이 나쁘거나 그런 아이는 아닌데, 일단은 아이고, 이 아이 수술이 돼 있는 아이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아이 왼쪽 귀 커팅이 돼 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수술된 아이예요.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수술 시 왼쪽 귀 끝을 약 1cm 미만으로 잘라 표시를 한다. 이미 수술받은 고양이를 포획해 병원에 데려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TNR을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한 뒤 꼭 원래 있었던 지역에 놔줘야 한다. 만약 한 지역의 고양이들이 사라지면 이웃 영역에서 넘어온 고양이들이 번식을 다시 시작한다. 그럴 경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이 작업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 동네는 거의 이렇게 좀 지대 낮고 오래된 건물들 많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지붕 타고 이렇게 많이 담벼락으로 다닌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들이 포획하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계속 낮에 활동하는 게 거의 이렇게 위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밤이나 돼야 이제 밥 먹으러 내려오면서 또 포획이 되고 이래서 오늘 낮에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눈치 빠른 길고양이들이 좀처럼 덫에 걸려들지 않는다. 이번엔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덫의 위치를 조금 옮겨보기로 했다. 살아있는 생명을 다치지 않게 포획하는 일이 이토록 애를 쓰는 일이다. 새로운 장소에 놓인 덫 안에 다시 먹이를 놓아 길고양이들을 유혹해 본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제작진이 카메라를 철수한 후 길고양이 한 마리가 포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확인한 길고양이. 몸체가 아담한 것을 보니 아직은 어린 녀석으로 추측되는데 전문가들은 이왕 중성화 수술을 할 거면 발정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 결과 미국에선 TNR 실시로 인해 길고양이의 수가 66%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TNR은 정말 까다롭게 엄격하게 시행해야만 TNR의 효과도 거둘 수 있고 또 길고양이들의 복지도 보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길고양이들을 굉장히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일이죠. 그래서 TNR도 엄격하게 지금은 시행해야 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길고양이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존의 방법은 길고양이도 도심에서 살아가는 생태계의 어떤 질서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종이다. 야생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선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꿈꾸며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펼치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 앞에 바자회가 한창이다. 무엇을 파는지 유심히 살펴봤더니 고양이 캐릭터 용품들이 유독 눈에 띈다. 길고양이들 인식 개선하려는 캠페인 활동이랑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고양이들 입양 보낼 때 하는 그 병원 가서 하는 그런 돈 마련하고 길고양이들 급식 주는 그 급식 사료도 이 돈으로 사요. 과연 다른 학생들은 이런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해 만든 출력물. 그리고 다양한 고양이 기념품들은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비용과 인식 개선 캠페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덕분에 바자회의 물건들은 전시되는 족족 인기리에 팔려나간다. 무엇보다 불쌍한 길고양이를 돕기 위한 활동이란 점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그냥 사실 예뻐서 사긴 했는데 이거 사면 고양이들한테 도움도 되고 이러니까 좀 좋은 동아리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샀어요. 바자회에 판매되는 물건들은 동아리 멤버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다른 동아리 학생들이 만드는 제품을 저렴하게 납품받는다. 그러다 보니 물건의 가격들이 상당히 싼 편이다. 용돈을 꺼내 물건을 구입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길고양이 돌봄 기금도 점점 쌓여가는데 과연 오늘은 얼마나 많은 기금을 모았을까? 저희가 보통 지금 파는 물건들의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는데 오늘 판 거 보니까 68,000원 팔았더라고요. 네, 평소보다 되게 많이 판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활용되나요? 저희 학교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그 사료를 더 사거나 아니면 학교로 들어온 고양이들을 입양 보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근처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을 위해 학생들은 당번을 정해 사료를 챙겨주고 깨끗한 물을 갈아준다.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학생들의 몫이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학생들은 없었을까? 학교 자체의 설문조사 결과 거의 99%의 학생들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보살피는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아이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돌본다는 게 단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고양이로부터 받는 것 또한 상당히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고양이의 언어를, 그러니까 고양이가 말을 못하는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말을 못하는 짐승이 아니라 저희와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랑이랑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돌보는 마음들이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도 충분히 전이되고 있어서 심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대학가에는 독특한 컨셉의 카페가 눈길을 끈다. 내부로 들어갔더니 제작진을 맞이하는 것은 한가롭게 털 정리를 하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한두 마리가 아니다. 대체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공간일까? 여기 지구별 고양이는요, 길에서 이제 다치거나 집에서 학대받던 아이들이 구조돼서 이제 병원 치료 마치고 입양을 가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에요. 총 몇 마리 정도? 지금은 저희가 28마리 정도 있고요. 이제 다른 쪽에 뭐 임보처에도 가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40마리 정도가 넘게 좀 있어요. 계속 달라져요. 이곳 고양이들의 임시 보호자이자 카페 주인인 조아연 씨. 아픈 고양이들을 챙기느라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약을 먹이는 소소한 일조차 고양이들을 돌볼 때는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알아. 안 돼. 녀석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돌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잘했어. 착해 가. 잘했어. 이곳에 들어온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몸과 마음이 아픈 녀석이다. 그러다 보니 매일 밥을 주고 돌보는 사람에게도 심하게 경계를 할 때가 있다. 참. 애들이 말이잖아. 저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 아팠던 애들이거나 이러면은 저를 좀 많이 싫어해요. 이제 저한테 이제 걸리면 이제 뭐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이거나 귀청소를 하거나 이러니까 저만 보면 제 목소리만 들려도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상처받았지만 험한 길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녀석들. 잠시라도 편안하게 눈을 붙일 수 있는 이 녀석들은
꽤나 운이 좋은 편이다. 만약 구조의 손길이 없었다면 녀석들은 길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며칠 전 구조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늘 카페로 들어왔다는 고양이 한 마리.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동공이 커진 채 계속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아이고 놀랬어. 발 있는 데에 상처가 나갖고 이제 얘를 구조하게 됐어요. 우리 이제 봉사자가 발견해서 이쪽으로 이제 오늘 입소한 거예요. 이제 다 낳고 임보처에 있다가 오늘 접종 마치고 이제 온 거예요. 건강을 회복한 고양이들은 이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찾기도 한다. 한번 상처받았던 녀석들인 만큼 입양은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대인아, 대인이 입양 가지. 예쁘게 하고 입양 가야지. 우리 대인이는 이제 보호소에 왔다가 보호소에서 이제 구조돼서 여기로 왔어요. 처음에는 진짜 막 사람들 무서워서 위에 있다가 막 위에서도 안 데려오고 이러더니 지금 여기서는 서열 1위예요. 근데 이번에 입양이 확정이 돼서 다음 주에 입양 가요. 이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길고양이의 고달픈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처받은 녀석들에게 늘 다정한 손길을 먼저 내밀곤 한다. 이런 교감은 고양이들의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길에서 살아가는데 많이 어렵다는 거를 동아리 하면서 느껴가지고, 근데 여기 온 애들은 다 그렇게 유기묘 애들이고 또 한 번은 뭐 입양을 갔다가 파양당해서 다시 또 두 번 상처를 받는 애들도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약간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그 유기묘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더 많이 좀 오게 되고 또 애들이 귀엽기도 하고 해서 자주 오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녀석들. 어쩌다가 집 밖으로 내몰리고 말았을까? 왜 길 위에서의 삶은 고양이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걸까? 길고양이와 삶의 터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길 아이들을 좋아해주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뭐 만져주고 예뻐해주고 밥을 줘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게 인간들만의, 사람들만의 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 생명체로 여겨주시고 제발 학대 같은 걸 좀 안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그냥 관심 안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흘러가는 아이구나, 그냥 지나가는 아이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고양이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길고양이는 이제 도심 생태계의 일원이다. 도시는 인간이 건설했지만 이 땅은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길고양이와의 평화로운 공존, 결국 인간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조화롭게 사는 첫걸음은 아닐까.